다이어트를 아무리 시도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아 고민이었던 영미 씨는 최근 탄수화물이 뱃살의 주범이다. 탄수화물만 안 먹었더니 한 달에 5kg이 빠졌다. 라는 저탄수화물의 놀라운 효과를 듣고 이참에 한번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아침에는 그동안 먹던 빵과 떡 대신 당근, 사과, 비트를 함께 갈아 마시고 간식으로는 고구마 말랭이 또는 바나나와 함께 우유를 마시고 점심에는 밥 없이 달달하고 매콤하게 간을 한 제육볶음을 먹고 저녁에도 역시 밥 없이 불고기, 무나물, 오뎅볶음 등 반찬만 먹었어요. 그런데 분명 탄수화물만 안 먹으면 살이 빠진다고 했는데 왜 영미 씨의 뱃살은 여전히 변화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영미 씨도 모르게 먹고 있는 탄수화물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탄수화물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신가요? 그럼 한번 간단한 퀴즈를 내볼게요. 다음 중 탄수화물이 포함된 음식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1번 쌀밥 또는 과일, 2번 빵 또는 당근, 3번 고구마 또는 오렌지 주스, 4번 떡 또는 우유, 5번 파스타 또는 초콜릿. 정답은 무엇일까요? 모두 다입니다. 물론 해당 음식이 100%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에요. 저탄수화물 식단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탄수화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성공적인 식단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의 종류를 알아야 탄수화물을 먹을 경우 가급적이면 어떤 음식을 먹는 게 더 좋을지도 알 수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요청하신 탄수화물의 모든 것을 쉽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영상 오른쪽 밑에 빨간 구독 버튼 누르신 후 종 모양 누르시면 앞으로 러브에코의 건강 관련 유익한 영상을 제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은 아마도 빵과 떡 외에는 과일, 채소, 주스와 같은 음식들이 탄수화물이라는 생각은 잘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탄수화물은 영미 씨가 먹은 사과와 바나나 같은 과일에도 함유되어 있고 무, 비트, 당근, 고구마와 같은 뿌리 채소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육볶음과 불고기에 사용된 설탕 또는 올리고당과 같은 당분,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 모두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포도당, 과당, 올리고당, 전분, 식이섬유와 같은 단어를 들어보셨죠?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다 탄수화물이라는 큰 그룹 안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탄수화물 또는 당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지방에도 포화지방, 불포화지방과 같이 여러 종류가 있듯이 탄수화물이라는 큰 그룹 안에도 세부 그룹이 있습니다. 이 세부 그룹은 탄수화물의 구조, 즉 탄수화물의 길이에 따라 구분됩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당분 1개부터 당분 수백 개가 서로 연결되어 긴 사슬을 이루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탄수화물이 있어요. 당연히 가장 짧은 1개의 당은 별도로 분해될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들어가 바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포도당이고 우리 몸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에 식사를 잘 못하고 기운이 없는 어르신들이 포도당 수액을 맞으시기도 하는 것이지요. 즉 사슬이 짧으면 짧을수록 분해 과정 또한 짧아 바로 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고 혈당도 빠르게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의 길이에 따른 종류를 아신다면 앞으로 어떤 음식이 가장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지 알 수 있고 어떤 음식이 탄수화물 음식인지 또한 쉽게 아실 수 있어요. 탄수화물은 짧은 순서대로 단당류, 이당류, 올리고당, 다당류가 있어요. 단당류는 말 그대로 당이 1개 있다고 해서 단당류이고 가장 심플한 당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단당류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가 있는데 단당류는 고리로 이어지지 않고 단 1개의 당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고리를 분해할 필요가 없어 우리 몸에 바로 흡수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탄수화물 음식을 먹으면 식이섬유와 같은 일부 탄수화물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우리 몸에 흡수되기 위해 최종적으로는 단당류로 분해됩니다. 탄수화물의 종류마다 단당류에 이르기까지 사슬을 분해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려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 같은 탄수화물에 속하는 것입니다. 포도당은 밥, 채소, 과일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당류이고 과당은 단맛이 강한 당으로 과일, 꿀, 아가베 시럽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과당의 경우에는 포도당과 다르게 혈당을 올리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포도당 대신 과당을 마음껏 섭취해도 괜찮은 것은 아니에요. 과당은 포도당과 다르게 거의 대부분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모두 간에서 처리되어 중성지방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갈락토스는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의 구성 성분으로 유즙에 들어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와 같은 한 개의 당이 서로 짝을 지어 이당류, 즉 두 개의 당이 붙은 당류를 만들어내는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설탕, 또 다른 이름으로는 수크로스, 포도당 한 개와 과당 한 개의 결합입니다. 메가당, 또 다른 이름으로는 말토스라고 불리는 이 당류는 엿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메가당은 포도당 두 분자가 서로 결합된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오래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게 되는데 밥의 탄수화물 사슬이 메가당으로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당으로 불리는 락토스는 갈락토스 한 분자와 포도당 한 분자가 결합된 것입니다. 우유를 먹고 배 아픈 증상을 나타내는 유당불내증은 최종적으로 유당을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분해해서 수정해서 흡수해야 하는데 이를 분해하는 효소가 충분치 않아 분해를 못하고 대장으로 내려가 대장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에 의해 대사되고 박테리아의 최종 생성물로 가스가 발생되어 대장 팽창과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트에 가면 흔히 올리고당을 볼 수 있는데 그럼 올리고당은 무엇일까요? 올리고당은 이당류보다는 길지만 다당류보다는 짧은 대개 3개에서 10개의 단당류가 이어져 있는 당류입니다. 대두, 완두, 통곡 등의 식물에 함유되어 있으며 식이섬유와 유사하게 작용하여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고 대장으로 내려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도 하지만 식물 속 올리고당 함량은 매우 적고 시중에 파는 올리고당은 대부분 공업적으로 효소를 이용하여 대량 생산을 합니다. 이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설탕과 같은 단순 당류가 함께 만들어지기 때문에 올리고당 제품 안에는 올리고당 외에도 설탕과 같은 당류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중에 파는 올리고당도 혈당을 올릴 수 있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다당류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마늘 다, 당류가 수백 개에서 수천 개로 많이 연결되어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고리가 많이 연결되어 있을수록 분해 속도는 어떨까요? 당연히 더 느리겠죠. 이처럼 앞서 말씀드린 단당류와 이당류 같은 탄수화물 대비 조금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거나 건강을 위해서는 분해하는 데 시간이 걸려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복합 탄수화물을 권장하는 것이지요. 대표적으로는 전분과 글리코겐이 있고 우리가 흔히 식이섬유로 알고 있는 셀룰로스가 있습니다. 전분은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낸 포도당을 잔뜩 연결한 형태로 저장을 한 것이며 쌀이나 감자 등에 대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곡물과 채소, 특히 감자, 고구마, 당근, 비트 같은 뿌리 채소에는 전분과 같은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식물이 함유하는 또 다른 형태의 탄수화물로는 셀룰로스, 즉 식이섬유가 있는데요. 우리 몸은 셀룰로스를 작은 단위의 당류로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만들어내지 못하기에 소화되지 못하고 배설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10g 함유된 식품에 식이섬유 함량 또한 10g이라면 해당 탄수화물은 모두 포도당과 같은 단당류로 분해되지 않기에 마음껏 섭취해도 우리가 걱정하는 탄수화물 섭취 염려가 없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글리코겐은 동물이 체내에서 저장하는 다당류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최종적으로 포도당으로 분해되는데 만약 이를 바로 에너지로 쓰고도 양이 남는다면 나중을 위해 포도당을 여러 고리로 함께 묶어 사슬을 이룬 후 글리코겐으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탄수화물에 대해 모두 살펴봤는데요. 그럼 기왕 탄수화물을 섭취한다면 어떤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우선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으며 그 외에도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로운 작용을 하는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일을 먹더라도 껍질째 먹는 것을 권하는 것이고 현미와 같은 전곡류를 당뇨 환자들에게 권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설탕과 같이 분해가 빠른 이당류보다는 비교적 분해가 더딘 밥과 채소와 같은 전분류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잘게 갈린 밀가루, 쌀가루, 과일 주스보다는 우리 몸속에서 분해 시간이 비교적 길어지도록 식품을 원래 형태 그대로 먹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설탕과 같은 이당류보다는 다당류인 전분이 비교적 빠르게 흡수되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몸속에서 포도당과 같은 단당류로 분해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양도 매우 중요합니다. 설탕을 안 먹으려고 믹스커피 한 잔을 안 마시는 대신 고구마를 많이 먹어도 결국은 똑같이 우리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고구마는 설탕 대비 식이섬유도 있고 기타 다른 영양소도 있지만 어떤 탄수화물이든 식이섬유를 제외하고는 과하게 먹으면 결국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그럼 마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각 식품별 탄수화물 함량을 보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식품에 표기된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뺀 나머지가 바로 우리 몸에서 흡수할 수 있는 탄수화물, 즉 당질이 됩니다. 여기에 표기된 당류는 식품에 포함된 단당류와 이당류인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당연히 혈당이 더욱 빠르게 오르겠지요. 만약 식이섬유가 표기되지 않은 식품은 식이섬유가 함유되지 않은 식품입니다. 그리고 식품에 탄수화물이 높게 표기되어 있지만 그중 대부분은 식이섬유라면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탄수화물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식품에 당류가 적더라도 나머지는 다당류이기에 분해되는 속도는 비교적 느리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체내에서 단당류로 분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과일과 채소같이 가공식품이 아닌 경우에는 팻시크릿이라는 어플로 탄수화물 함량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정확하지 않다는 평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참고용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탄수화물을 정확히 알았으니 앞으로는 무조건적인 노력이 아니라 스마트한 노력으로 건강과 다이어트에 성공하세요. 끝으로 무엇이든 적당히 먹어야 하고 과식을 하면 좋지 않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모두의 건강 그리고 행복을 응원합니다.